오늘은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된, 특히 우리 노년층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인 치매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치매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기억을 잃고 가족도 알아보지 못하고 결국은 자신의 정체성까지 잃어버리는 두려운 모습을 떠올리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30년간 신경과 전문의로 일해온 최대권입니다. 제가 지난주 진료실에서 만난 68세 방영호 씨의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박 씨는 아내와 함께 내원했는데 아내분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선생님, 제 남편이 요즘 이상해요. 40년 넘게 좋아하던 된장찌개 맛이 이상하다고 하고 지난주에는 가스레인지 불 끄는 것을 3번이나 잊었어요. 어제는 손녀 이름을 기억 못했습니다. 우리 남편 치매인가요? 박 씨는 1년 전부터 냄새를 잘 맡지 못했고 최근에는 자주 물건을 떨어뜨리는 일이 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목이 자주 마르고 두통도 심해졌다고 했죠. 여러분, 이런 증상들이 단순한 노화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특히 치매의 초기 신호가 될 수 있는 중요한 징후들입니다. 이제부터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가 30년간 수많은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 바로 치매 예방의 비밀이 물과 소금에 있다는 것입니다. 충격적으로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것은 과학적 사실입니다.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만성적인 수분 부족입니다. 우리 뇌의 8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뇌 세포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뇌가 실제로 쪼그라들게 됩니다. 63세 김미자 씨의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 씨는 커피를 하루에 5잔 이상 마시고 물은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초기 치매 진단을 받고 절망했지만 제가 제안한 간단한 방법을 실천한 후 6달 만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금을 약간 탄 미지근한 물을 2~3잔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루 동안 최소 1.5리터 이상의 물을 꾸준히 마시는 것입니다. 김 씨는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일주일 만에 두통이 사라졌고 한 달 후에는 기억력이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물만 마시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금도 함께 섭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소금은 우리 몸의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뇌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정제된 소금이 아닌 천일염이나 죽염과 같은 자연 소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물을 많이 마시기만 하면 건강해진다고? 너무 단순한 이야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와 제 임상 경험은 이것이 사실임을 보여줍니다. 72세 이상철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씨는 1년 전 치매 진단을 받았고 가족들은 요양원 입소를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침에 신문을 읽다가도 같은 기사를 반복해서 읽는 등 기억력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제가 처방한 것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금을 약간 탄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 그리고 하루 종일 규칙적으로 물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량음료와 카페인이 많은 음료는 완전히 끊도록 했습니다. 3개월 후 이 씨의 가족들은 놀라운 변화를 보고했습니다. 이 씨는 손녀들의 이름을 모두 기억했고 예전에 즐겨하던 바둑도 다시 두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물건을 자주 떨어뜨리지 않았고
대화를 이해하고 참여하는 능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사실 일본의 한 요양원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치매 환자들의 상태를 크게 개선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곳에서는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에 약간의 소금을 타서 마시고 하루 종일 충분한 물을 섭취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6개월 후 환자들의 80%가 인지 기능 향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현대인들이 즐겨 마시는 많은 음료들은 사실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음료, 과도한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뇌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아스파탐 같은 인공 감미료는 뇌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70세 정경숙 씨는 다이어트 음료를 하루에 2~3캔씩 10년 넘게 마셨습니다. 그녀는 50대 후반부터 심한 기억력 감퇴를 경험했고 60대 초반에 이미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카페인도 과도하게 섭취하면 수분 배출을 촉진해 탈수 상태를 만들고 결과적으로 뇌 기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적당한 양의 커피는 오히려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하루에 3잔 이상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코올 역시 뇌 건강에 큰 적입니다. 술은 강력한 이뇨작용을 하며 탈수를 일으킵니다. 또한 직접적으로 뇌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술을 많이 마신 사람들 중에 치매 발병률이 높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치매의 초기 신호를 알고 계시나요? 많은 사람들이 기억력 감퇴만을 치매의 신호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더 미묘한 징후들이 먼저 나타납니다. 냄새를 맡지 못하거나 미각이 둔화되는 것은 초기 치매의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의 감각 기능과 뇌 건강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주 물건을 떨어뜨리거나 균형을 잃는 것도 주의 깊게 봐야 할 신호입니다. 특히 요즘에는 젊은 치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40대, 50대에도 치매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들은 종종 다른 패턴을 보입니다. 외모에 무관심해지거나 특정 행동에 지나치게 집착하거나 감정이 둔화되거나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52세 최동철 씨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 일하며 하루 12시간 이상을 모니터 앞에서 보냈습니다. 그는 물을 거의 마시지 않고 대신 커피와 에너지 드링크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자신이 작성한 코드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경험했고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명령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최 씨는 처음에는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검사 결과 초기 인지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가 제 조언에 따라 물 섭취량을 늘리고 카페인과 인공 감미료가 든 음료를 줄이자 놀랍게도 3개월 만에 인지 기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치매라는 두려운 질병도 적절한 관리와 예방으로 그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어떻게 자신의 수분 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소변 색깔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투명하거나 아주 연한 노란색이면 수분 상태가 양호한 것입니다. 진한 노란색이나 갈색에 가까우면 탈수 상태임을 의미합니다. 또한 두통, 피로감, 집중력 저하, 입마름, 피부 건조 등도 탈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배고픔과 목마름을 혼동합니다. 때로는 배고프다고 느낄 때 실제로는 목이 마른 것일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67세 박순자 씨는 만성적인 편두통으로 10년 넘게 고생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병원을 다니며 다양한 약을 복용했지만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녀의 일상을 자세히 물어보니 하루에 물을 한두 잔 정도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박 씨에게 물 섭취량을 늘리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소금을 약간 탄 미지근한 물을 마시도록 권했습니다. 놀랍게도 2주 만에 그녀의 편두통 빈도가 절반으로 줄었고 한 달 후에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만성적인 탈수는 편두통, 천식, 마른 기침, 우울감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이러한 문제들을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물만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금과 같은 전해질 없이 물만 과도하게 마시면 물 중독이라는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체내 나트륨 농도가 위험할 정도로 낮아지는 상태로 심각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함께 좋은 소금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소금은 일반 정제염이 아닌 천연소금, 즉 국내산 천일염이나 죽염과 같은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물과 소금을 일상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제가 환자들에게 권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우리 몸은 밤새 수면 중에도 땀과 호흡을 통해 수분을 잃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가벼운 탈수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76세 황명자 씨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황 씨는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무겁고 두통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커피를 마시면 증상이 나아진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카페인은 일시적인 각성 효과만 줄 뿐 탈수를 더 악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황 씨에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에 소금을 아주 약간 핀셋으로 집을 정도로 넣은 물을 두세 잔 마시라고 권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녀의 아침 두통은 사라졌고 한 달 후에는 에너지가 넘치고 기억력도 좋아졌습니다. 물의 온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차거나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몸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체온과 비슷한 미지근한 물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약 35도에서 40도 정도의 물이 우리 몸에 가장 잘 흡수됩니다.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이는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고 소화를 돕습니다. 또한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많은 경우 우리 몸은 갈증을 배고픔으로 오인하기도 합니다. 이제 소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소금이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 시중에 파는 정제된 소금은 대부분의 미네랄이 제거되고 화학 처리가 된 것으로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은 천연 소금입니다. 국내산 천일염이나 죽염 같은 자연 소금에는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런 소금은 단순히 짠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몸의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고 세포 기능을 돕습니다. 제 환자 중 69세 이철수 씨는 오랫동안 저염식을 고집했습니다. 그는 고혈압 진단을 받은 후 의사의 조언에 따라 소금 섭취를 극단적으로 줄였죠. 하지만 몇 년 후 그는 심한 피로감과 근육 경련, 그리고 인지 기능 저하를 경험했습니다. 이 씨에게 제가 권한 것은 완전히 소금을 끊는 것이 아니라 좋은 소금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국내산 천일염으로 바꾸고 물과 함께 적절히 섭취하자 2달 만에 그의 체력과 인지 기능이 놀랍게 향상되었습니다. 물론 소금 섭취량은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합니다.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적절한 양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치매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일일 계획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에 소금을 아주 조금 넣어 두세 잔 마십니다. 그리고 각 식사 30분 전에 물 한 잔을 마십니다. 하루 중에는 2.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골고루 나눠 마십니다.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잠들기 1시간 전에 작은 잔으로 물을 한 잔 마십니다. 너무 많은 양은 수면 중 화장실에 자주 가게 되어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청량음료, 과도한 카페인, 알코올, 그리고 인공 감미료가 든 음료는 가능한 한 줄이거나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스파탐 같은 인공 감미료는 뇌 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제 환자 중 58세 강민호 씨는 다이어트를 위해 설탕 대신 인공 감미료를 사용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심한 기억력 감퇴와 함께 우울증 증상을 보였습니다. 강 씨가 인공 감미료 사용을 중단하고 자연 식품을 섭취하며 충분한 물을 마시기 시작하자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몇 개월 만에 예전의 활기찬 남편을 다시 찾았다며 기뻐했습니다. 물과 소금을 통한 치매 예방은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으며 비용도 거의 들지 않습니다. 이는 고가의 약물이나 복잡한 치료법보다 더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난 많은 환자들은 이 간단한 방법으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74세 오영수 씨는 초기 치매 진단을 받고 절망했지만 물과 소금 요법을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인지 검사 점수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다시 취미 활동을 즐기고 손주들과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82살 김순옥 씨의 사례도 인상적입니다. 김 씨는 오랫동안 커피와 차만 마시고 물은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점점 기억력이 나빠지고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물 섭취량을 늘리고 좋은 소금을 섭취하기 시작한 후 그녀의 인지 기능은 놀랍게 향상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매주 노인정에서 바둑 모임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과 소금의 효과는 치매 예방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다양한 건강 문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65세 정미경 씨는 만성 관절통으로 고생했습니다. 그녀는 여러 병원을 다니며 다양한 치료를 받았지만 큰 효과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물 섭취량을 늘리고 좋은 소금을 섭취하도록 권했을 때 그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 후 그녀는 관절 통증이 크게 줄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충분한 수분이 관절액을 유지하고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연골은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어 수분이 부족하면 관절 문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피부 건강에도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70세 윤혜자 씨는 건조하고 가려운 피부로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그녀가 물 섭취량을 늘리고 좋은 소금을 섭취하기 시작한 지 2달 만에 그녀의 피부는 더 촉촉해지고 가려움증도 크게 줄었습니다. 변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변비로 고생하지만 충분한 수분 섭취는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8세 남성은 10년 넘게 만성 변비로 고생했지만 물 섭취량을 늘린 후 한 주 만에 정상적인 배변 활동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건강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치매와 같은 심각한 질병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물과 소금을 통한 치매 예방법은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비용도 거의 들지 않으며 부작용도 없습니다. 물론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소금 섭취량은 조절해야 하므로 고혈압이나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건강한 생활 습관의 중요성입니다. 충분한 물과 좋은 소금 섭취와 함께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 충분한 수면, 그리고 활발한 사회 활동은 모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운동은 뇌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30분의 걷기만으로도 인지 기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73세 박영호 씨는 매일 아침 소금물을 마신 후 천천히 30분 산책을 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6달 만에 그의 기억력과 집중력은 놀랍게 향상되었습니다. 또한 두뇌를 자극하는 활동도 중요합니다. 독서, 퍼즐 풀기, 악기 연주, 새로운 기술, 배우기 등은 모두 뇌에 새로운 자극을 주어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회적 교류도 잊지 마세요. 친구들과의 만남, 가족과의 대화, 동호회 활동 등은 뇌를 활성화하고 우울증을 예방하며 결과적으로 치매 위험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치매는 두려운 질병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물과 소금의 힘을 활용하여 건강한 노년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디디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미지근한 물에 소금을 아주 조금 넣어 마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하루 동안 충분한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여러분의 뇌 건강뿐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이 개선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주변의 치매 예방의 정보가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들의 작은 관심이 소중한 사람들을 치매로부터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